지금 이 높게 올라가 있는 건물 보이죠? 타이밍을 잘 봐서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3, 40억 벌 수 있는 저런 사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업 현업 중인 위시리치입니다. 오늘 온 곳은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에 온 이유는 2025년 은평구 주요 업무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업무 계획을 통해 은평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보고 우리의 투자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미 고수들이 돈을 벌어간 사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면 이런 도시 계획과 사업성을 분석해서 우선순위, 타이밍을 어디를 먼저 선점할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이런 정보들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세전역세권 인근의 상업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 사이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높게 올라가 있는 건물 보이죠? 2024년에 19층짜리로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완전 새 거네요? 네, 원래는 저층 건물이 있었는데 평당 3,700만 원대 땅값에 거래가 돼서 철거가 되고 이렇게 높게 지어졌어요. 지금 오피스텔 한 채에 거의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피스텔이 104세대, 그러니까 300억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지상구에 상가들 들어서면은 적어도 350억 이 정도 되겠죠. 개발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상에 서부선 도시철도 조기 착공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전역에서부터 신촌, 여의도, 서울대 입구까지 연결이 되는 서부선을 2025년에 착공을 하려고 목표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벌써 노후된 단독 다가구 철거를 해서 이렇게 5층짜리 근생하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자체에서 세전역세권 인근 개발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서 신축을 사서 투자를 하라는 메시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개발이 될 만한 노후된 저층 매물들 매입을 해서 개발할 업자들에게 큰 보상을 받고 파는 그런 투자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 세전역 역세권 인근의 개발 사례 그리고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곳은 응암 5거리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높은 건물, 여기가 상업지역 개발 사례인데요. 2018년 13층짜리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원래는 2, 3층짜리 저층 상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주상복합이 되면서 전용 13평짜리가 4억 시세를 형성하고 있을 만큼 이곳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 사례들이 왕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낮은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에 저 이쪽 끝으로 쭉 가면 세전역이 나오거든요. 고양은평선과 더불어 서부선까지 중요한 역세권이 되는데 신축 저런 오피스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디벨로퍼들이 철거를 해서 고층 건물을 만들 만한 그런 곳을 미리 선점해야 된다는 거죠. 상업지역 주유소 용지를 지금 펜스를 쳐서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뒤쪽에 지금 이미 신축돼서 올라가고 있는 저 건물은 평당 땅값이 1억 1천만 원의 빌딩이 거래되면서 철거가 돼서 저렇게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6년에 16억에 사서 6년 만에 44억, 그러니까 28억을 6년 만에 벌어간 사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도시 계획으로 밀어주는 곳들, 그리고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 타이밍을 잘 봐서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3, 40억 벌 수 있는 저런 사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정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면 투자처를 어떻게 찾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곳은 은평구의 신사동입니다. 앞쪽이
신사동 고개사거리라고 이번 2025년 은평구 주요 업무 계획에 고양 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을 꼭 하겠다고 명시해 놓은 곳이거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이렇게 차가 항상 정체돼 있어서 이곳을 다 해소하고 싶어 한다. 역세권 사업성 나오게 하려면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개발을 활성화 시켜야겠죠. 주변 벌써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앞쪽에 보이는 게 2019년에 이미 해링턴 플레이스 개발을 한 현장이고요. 저 뒤쪽으로 지금 신축 중인 건물이 보이죠? 가운데 가장 높으면서도 도색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 네, 저게 은평 자이더 스타예요. 내년에 입주할 예정인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무엇보다 신사 지하차도 바로 앞쪽에 이곳이 신속통합기획 구역 선정이 된 산세마을이에요. 이 미래하임 아파트, 이게 지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거래가 됐는데 전용 면적 평당 한 2,900만 원대가 되고요. 이 건너편 해링턴 플레이스는 뭐 전용 면적으로 하면 4천만 원대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야 될 타이밍이겠죠. 그나마 이 도로변 쪽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이 신속통합계획이 무너져도 다시 개발할 그런 여건이 되는데, 안쪽으로 가면 2종인데 그런 곳은 만약에 무너지면 엑시트할 방법이 안 나온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저라면 이런 정비구역도 보겠지만 이거는 공부용으로 볼 것이고요. 이 바깥으로 나가면 아까 그 고개사거리 신설 역세권으로 지금 밀어주려는 곳 말씀드렸죠. 도로변으로 준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사업성이 이쪽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훨씬 좋은 거거든요. 지금 건너편에 이 지역구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산세마을, 편백마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통과가 됐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놨잖아요. 이렇게 정책 결정권자들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치를 내야만 하는 곳들, 밀어줘야만 하는 곳들입니다. 반대편에 준주거지역 개발 사례, 저런 개발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저곳이 원래는 2022년 전까지만 해도 3층짜리 노후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개발이 돼서 11층짜리로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개발이 저렇게 된 겁니다. 투자자라면 그래서 이 가자로 일대 준주거 지역, 지금 이곳도 준주거 지역이에요. 파리바게트 건물하고 뒤쪽으로 노후 건물들 있죠. 이런 곳들이 무너져도 사업성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준주거 지역들을 오히려 주목을 해야겠다. 어느 곳을 밀어줄지 파악을 하고 거기다가 사업성까지 좋으면 내 돈이 물리지 않겠죠. 또 다른 곳 주요 업무 계획에서 강조한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불광역 사거리입니다. 이 도로가 2025 은평구 주요 업무 계획에서 언급된 도로인데요. 불광로 등 15개소를 뽑아서 도시계획선에 불일치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정비를 한다고 명시가 된 구간입니다. 그쪽 일대 도로를 또 확폭을 할 계획을 잡아놨고, 무엇보다 이쪽으로 지금 쭉 올라가면 연신내역이거든요. 연신내 불광 지역중심 입체도시 조성 추진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일대를 지하 구간을 설정을 하고 입체도시 조성 수립 용역을 이미 2024년 7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통시장 정비 활성화 명시가 돼 있고, 일자리를 조성을 한다는 계획도 돼 있고, 도시 정비구역 개발을 밀어주겠다. 앞에 보이는 이런 저층 건물들이 상업지역이거든요. 이런 곳들이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면서 우선순위로 개발이 될 수 있고요. 여기는 이미 지금 바로 건너편에 상업지역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바로 옆에 낮은 건물처럼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여기 통일로 라인으로 쭉 가면서 이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고층 건물 보이죠? 저기가 우리 작년에 갔던 호반 베르디움 스테이원 아파트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저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높게 건물을 지어주는 거는 이 일대 도시계획대로 일자리를 넣는 것, 1, 2인 가구가 들어가서
청년이 거주할 수 있게 저렇게 준비를 미리 해주는 것이고, 연신내역이 일단 무엇보다 GTX역 이미 지금 개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관공서도 3층짜리 저층 건물이 하출소 이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만간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곳 건물이 철거가 되기 전에 평당 1억 7천원에 팔렸어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거의 뭐 2배가 넘어가는 시세로 팔린 거거든요. 이렇게 디벨로퍼들이 개발을 하기 위한 땅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총 정리를 하면, 첫째 도시계획,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업무계획, 세 번째는 사업성, 이런 식으로 순위를 살펴서 개발이 될 만한 곳을 타이밍에 맞게 선점을 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투자, 위시리스 채널에서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